평생을 바쳐 마련한 서울의 아파트를 판다고 했을 때 다들 저에게 제정신이냐고 물었습니다. 선배님, 그거 팔면 다시는 서울로 못 돌아옵니다. 자식들 생각은 안 하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인터넷에 전원주택 후회라고 검색만 해봐도 온통 끔찍한 이야기뿐이죠. 벌레와의 전쟁,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는 수도, 외로움과 고립감. 저도 그래서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습니다. 이게 정말 잘하는 선택일까? 안녕하세요. 사회심리학 박사 이명진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하나둘씩 서울을 떠나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다시 만나면 얼굴이 더 환해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돈은 줄었지만 웃음은 늘었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산다고 말이죠.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서울을 떠나면 정말 후회만 남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만나고 들은 진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서울 아파트를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60대 부부의 이야기. 과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영상, 은퇴 후의 삶을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집을 파는 이야기가 아니라 60대 이후 인생을 다시 설계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실제 전원주택 지역 추천과 사례 정보도 소개해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진짜 살아있는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을 떠난 60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더는 도시에서의 삶이 감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왜 도시를 떠났는지 그 이유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심각한 세금 부담입니다. 60대 이상, 특히 은퇴하신 분들 중 다수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연금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십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산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세금 부담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강남이나 목동, 성북구 일대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 중인 1주택자들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치면 연간 수백만 원, 경우에 따라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1999년에 대치동에 5억에 구입한 아파트가 현재 시세 30억 이상으로 올라간 60대 부부는 2023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쳐 1,4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냈습니다. 이 부부는 월 소득이 300만 원 수준인데 세금만 1년에 1,400만 원이니 월세처럼 매달 120만 원 넘게 나가는 셈입니다. 세금이 갑자기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집값이 수십억으로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세금도 따라 오른 것입니다. 소득이 그대로인데 세금만 늘어나는 구조는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결국 집은 남아있어도 현금이 없으니 병원비나 생활비를 카드로 돌려막는 상황까지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때문에 많은 60대 분들이 결심합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삶의 터전이라기보다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짐이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녀가 모두 독립했다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따로 살거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혼자 또는 부부 둘이서 예전처럼 30평, 40평 아파트에 사는 건 사실상 공간 낭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를 하고 관리비를 내고 전기세와 수도세에 대한 걱정까지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자녀가 떠나면서 가족의 중심이 흩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일상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 거실에 남은 건 적막함과 불 꺼진 방입니다. 자녀의 독립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인생의 구조를 바꿔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살기에 맞는 공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집, 내 생활에 맞는 집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생활비를 줄이고 필요 없는 공간을 줄이고 조용하고 정돈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단순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삶의 피로입니다. 도시에 산다는 건 언제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가 막히고 대중교통은 숨 막히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이웃과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낯섭니다. 주차 공간은 항상 부족하고 집 근처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산책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택배는 문 앞에 쌓여 있고 쓰레기장은 늘 넘쳐나 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들리는 이웃의 층간소음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이러한 도시의 삶은 더욱 피로하게 느껴집니다. 체력은 예전만 못하고 감정적으로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거주 60대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도시 생활의 소음과 혼잡함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많은 분들이 삶을 리셋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은퇴를 하게 되면 평생 해왔던 일과의 단절로 생기는 공허함이 커집니다. 그 공허함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 생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조금씩 마음속에서 자라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을 떠나 충북 괴산으로 내려간 65세 이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할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적응하며 집을 가꾸고 뒷산을 오르면서 삶에 대한 애착이 다시 생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혈압이 내려갔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는 늘 혈압약을 달고 살았는데 시골로 내려오고 나서 혈압이 안정되고 약을 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자연과 함께하는 삶은 단순히 느긋한 생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건강, 감정 안정, 심리적 여유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삶은 분명 장점도 있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문화시설도 많고 대중교통도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장점이 아닙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서울을 떠난 건 단순한 이사나 재산 처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한 분들은 과연 어디로, 어떻게 삶의 터전을 옮겼을까요?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한 그들의 발걸음은 막연한 동경이 아닌 매우 현실적이고 치밀한 계획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작정 자연이 좋다고 해서 소위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만나뵌 대부분의 분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택할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기존의 삶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과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한두 시간이면 언제든 오갈 수 있는 거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도시의 익숙함, 가끔 보고 싶은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라도 너무 먼 곳은 부담스럽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의료 인프라였습니다. 50대, 60대를 넘어서면서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따라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최소한 차로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작은 의원이 아니라 다양한 진료 과목을 갖추고 위급 시에 골든타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규모 있는 병원의 존재 여부가 지역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의 확보였습니다. 아무리 자연이 좋아도 매일 장을 보기 위해 1시간씩 차를 몰고 나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형 마트나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은행, 관공서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도시의 편리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곳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종합해 볼 때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인기 지역들은 다음과 같은 지역으로 좁혀집니다. 우선 경기도 광주나 양평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자녀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고 본인들도 서울에 볼 일이 있을 때 쉽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경우 남한강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같은 대형 쇼핑 시설, 그리고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의 전원주택 단지들이 잘 형성되어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충북 계산이나 전북 무주 같은 곳을 선택합니다. 이곳들은 수도권과의 거리는 조금 있지만 그만큼 청정한 자연과 저렴한 땅값을 자랑하며 각 지역의 거점 도시, 병원과 편의시설 접근성도 나쁘지 않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주를 통해 그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직접 만난 한 60대 부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서울 마포에 있는 20억 원대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여주에 약 5억 원 정도를 들여 아담한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15억이라는 거액의 현금이 이들 부부의 손에 남게 된 것입니다. 서울에 살 때는 수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느라 은퇴 후에도 매달 허리가 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막대한 여유 자금이 생긴 것입니다. 15억이라는 돈은 이들 부부의 삶을 뿌리부터 바꾸어 놓았습니다. 먼저 돈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 자금을 안전한 배당주나 채권, 예금 등에 나누어 투자하니 이제는 매달 이자 소득만으로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가까운 생활비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더하니 서울에서 대기업 부장으로 일할 때보다 오히려 가처분 소득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손을 벌릴까 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안정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단순히 돈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들 부부의 일상은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찾았습니다. 남편분은 매일 아침 6시면 눈을 뜹니다. 누가 깨워서가 아니라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과 지저귀는 새소리에 저절로 눈이 떠진다고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을 돌보는 것입니다. 직접 심은 상추와 고추, 토마토가 밤새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첫 번째 즐거움입니다. 땅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는 행위는 놀라운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햇볕을 쬐며 텃밭을 가꾸는 것은 최고의 비타민 D 보충이자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됩니다. 실제로 땅의 흙에 있는 미코박테리움 백하이라는 미생물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자연적인 우울증 치료제 역할을 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내분은 작년에 새로 입양한 강아지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섭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려견의 재촉에 못 이기는 척 함께 나서는 산책길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하루를 여는 즐거운 의식이 됩니다. 한적한 강변길을 따라 걸으며 변해가는 계절을 온몸으로 느끼고 동네의 다른 강아지 주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소한 안부를 묻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던 서울 아파트 생활과 달리 이곳에서는 갓 따온 옥수수를 건네받고 직접 쑤었다며 따뜻한 두부를 나눠 먹는 정겨운 교류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사가 아닙니다.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으로 명확히 나뉘어 있던 도시의 삶이 이제는 삶 자체가 휴식이자 일이 되는
그 경계가 사라진 삶으로의 완전한 전환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책을 읽거나 조용한 강가에서 낚시를 하기도 하고 읍내 문화센터에서 목공예를 배우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부부가 함께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로 저녁을 차려 먹습니다. 부부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서울에 살 때보다 몇 배는 길어졌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어땠는지를 묻는 진짜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니 비로소 곁에 있는 배우자의 소중함과 내 삶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돈 걱정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서울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결코 좋은 점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원 생활의 장밋빛 환상 뒤에 숨어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단점들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먼저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 심리적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관리비, 그리고 매년 목돈으로 내야 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들 합니다. 실제로 이 고리가 끊어지는 것만으로도 원인 모를 두통이 사라지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생활비가 여유로워지니 더 이상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자존감의 회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당연하게도 건강이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서울 도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할 때 이들이 사는 교외 지역은 10 안팎의 좋음 수준을 유지하는 날이 많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매일 1시간 이상 걷거나 텃밭을 가꾸는 규칙적인 생활은 몸의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높여주었습니다. 서울에 살 때는 조금만 무리해도 감기 몸살을 앓던 분이 시골로 내려온 후 2년간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사례는 매우 흔했습니다. 혈압이 높았던 분은 정상 수치로 돌아오고 불면증에 시달리던 분은 저녁 9시만 되면 잠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자연이 주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은 바로 깨끗한 공기와 햇볕, 그리고 건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도시의 삶이 사회와 타인이 정해준 시간에 쫓기는 삶이었다면 전원 생활은 온전히 내가 시간을 지배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다는 순수한 자발성으로 하루가 채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돌볼 수도 있고 온종일 소파에 누워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니 비로소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생기고 평생을 잊고 살았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노후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찬란한 빛의 이면에는 분명히 짙은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꼽은 단점은 바로 도시 인프라와의 단절이었습니다. 특히 병원과 문화시설의 접근성 문제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집을 구할 때 30분 거리의 종합병원을 염두에 두기는 하지만 그것이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가벼운 감기 몸살은 동네 의원에서 해결되지만 정기적으로 정밀검진을 받아야 하는 지병이 있거나 특정 분야의 명의를 찾아야 할 때는 왕복 서너 시간의 고된 서울행을 감수해야 합니다. 평생을 누려온 수준 높은 공연이나 전시회, 대형 서점, 백화점 쇼핑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 또한 생각보다 큰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연을 얻는 대신
도시의 세련된 인프라를 일부 포기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겨울철 관리 문제입니다.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단독주택의 겨울은 혹독한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난방비 폭탄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많아 비싼 액화석 유가스나 기름 보일러를 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열 시공이 부실한 주택의 경우 한겨울 난방비가 50만 원은 물론이고 100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도시가스로 20만 원 나오던 난방비가 시골 단독주택에서는 70만 원이 넘게 나오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을 알아볼 때 단열 시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창호는 어떤 제품을 썼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난방 방식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한 밤새 내린 폭설은 낭만이 아닌 현실적인 노동이 됩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주던 제설 작업을 이제는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눈을 쓸어야만 내 차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바로 도시와의 거리감에서 오는 고립감입니다. 처음 몇 달간의 신선함과 설렘이 지나고 나면 낯선 환경과 적막함이 외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보던 자녀와 손주의 얼굴을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질 때 문득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또한 기존 마을 주민들과의 융화 문제도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온 이방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기도 하고 마을의 텃세나 복잡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파트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 아니기에 이웃과의 관계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부녀회나 노인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려는 본인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맞는 삶은 분명히 있었죠.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나의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익숙함을 포기하는 대신 자연의 여유와 건강을 얻을 것인가? 이웃과의 교류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세금 걱정 없는 삶을 택할 것인가? 결국 만족과 후회를 가르는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주택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 60대 분들의 실제 이야기와 그 선택의 이유, 장단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이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중심을 완전히 바꾸는 큰 전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을 품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그 물음 앞에 선 지금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닙니다. 내 삶에 맞는 그리고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서울을 떠나 전원에서의 삶을 시작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돌아보니 참 잘했다고 말입니다. 도시는 여전히 많은 기회를 주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들이 이제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 과감한 변화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다면 적어도 한 번은 직접 가보시고 걸어보시고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관심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직접 전원 생활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응원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년 후 3년 아무 준비 없이 맞으면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